안녕하세요. 하로라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그 vlookup이라고 하는 함수를 쓸 때 조건에 맞는 값이 하나면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조건에 맞는 값을 순서대로 모두 불러오는 뭐 이런 식의 작업을 하고 싶다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물론 제가 다른 영상에서 이런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몇 차례 설명드리긴 했었는데 이게 딱 내 주제에 맞춰져 있는 것들이 아니면 잘 찾아가지고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따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드려 보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어요. 자, 질문글을 일단 먼저 확인을 해보면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져 있죠. vlookup 조건이 중복되어질 때 다른 값을 불러오는 방법을 알고 싶다. 그러니까 왼쪽에 표가 있고요. 오른쪽에 뭐 조건은 어차피 번호일 것 같은데 상품명을 보면 이렇게 노란색 부분에 두 번째 데이터들이 이렇게 나타나지길 원하는 건데 지금 모두 첫 번째 값만 가지고 오고 있으니까 이걸 좀 순서대로 다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자, 근데 뭐 그건 좋은데 파일이 없죠. 예, 파일이 없어요. 예, 일단 초보자라고 하시니까 뭐 좀 이해를 할 수 있긴 하지만 초보자일수록 정확한 답변 원하시려고 그러면 파일을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얘도 이제 회사 업무에서 쓰는 구성은 아니겠죠.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좀 약점이 있는 것들이 뭐냐면 보통 이제 답변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맞춰가지고 답변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그럼 내 파일에 가져다가 응용해서 써야 되는데 잘 못 쓰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초보자분들한테 질문할 때 데이터를 고치는 건 뭐 좋은데 가급적이면 파일을 올리시고 구성이 유지되어져 있는 것들을 봐야 좀 더 정확한 답변들을 얻을 수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지만 뭐 많은 분들은 다 개개인적으로 본인들한테 얘기한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들을 통해 가지고 나중에 질문하실 땐 반드시 그렇게 해보시는 것들이 좋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저는 뭐 이전에 제가 영상 찍어서 보여드렸듯이 이 사진 그냥 다운로드 받아가지고요. 파일로 바꿨어요. 예. 파워 쿼리에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제가 지난주인가 영상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죠.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제가 링크로 아래쪽에다가 댓글에다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파일을 한번 열어보면 자,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들이 들어가져 있고요.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을 이 조건으로 이렇게 가져오고 싶은 거죠. 근데 뭐 vlookup 함수는 제가 조금 바꿨어요. 바꿨는데 기본적으로 왼쪽에 있는 이 번호를 A열에서 찾아서 두 번째 열에 있는 값을 가져오도록 구성을 해놨죠. 자, 수식 자체엔 문제가 없어요. 근데 순서대로 가져오진 않죠. 자, 그러니까 내가 만약 이걸 순서대로 가져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 오른쪽에다가 제가 수식을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게 vlookup으로는 안 돼요. 네, vlookup으로는 안 된다. 그럼 이런 식의 작업을 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들을 좀 참고해서 한번 보여드리면 일단은 제가 순서대로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원하는 건 행번호를 좀 알아내야 돼요. 행번호를 알아내야 되는데 이 행번호는 내가 가져올 데이터 위치에 맞춰가지고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행번호라고 하는 게 그냥 엔터키 누르면 물론 이런 것들은 동적 배열이니까 2019 이하 버전에서는 안 나와요. 제가 지금 수식이 작성되어지는 과정을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니까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여기에서 원하는 조건에 해당하는 열번호만 아니 행번호만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과면 사과, 뭐 딸기면 딸기,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제가 얘들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보면 자, 여기에다가 조건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작업을 해볼게요. 조건을 어떻게 나눠볼 거냐면 번호가 같아야 되니까 제가 요 열에 있는 데이터가 내 번호랑 같을 때라고 하는 조건을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자, 그럼 가로 닫고 엔터키 눌러보면 자, 이렇게 4번과 5번만 나오죠. 여기가 2020-01이니까 나머지는 다 에러 나잖아요. 자, 그럼 이 에러값 무시하고 적은 값 순서대로 가져오면 번호를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제가 여기에다가 애그리게이트 함수를 쓰고 애그리게이트
자, 이 함수는 일단 제가 그 여러 함수들을 대체해서 쓸 수 있는 함수이기도 하는데 총 19개 함수들을 대체해서 쓸 수 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스몰 함수 이용해서 이 행번호 중에 작은 번호들을 순서대로 불러오려고 하는데 얘를 쓰는 이유가 이 15번 함수 이름을 적고 여기 보시면 에러를 무시하면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옵션 때문에 제가 좋아하죠. 그래서 얘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면 이 오른쪽에 제가 가져와야 되는 값들 중에 에러를 무시하고 작은 값부터 순서대로 가져오도록 만들 수 있어요. 이 마지막에 있는 네 번째 옵션이 K니까 스몰 함수의 두 번째 1, 2, 3, 4 이거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로우 함수에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것들을 써야 되는데 이게 동일한 조건이면 여기가 첫 번째, 두 번째,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걸 지금 쓰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번호가 지금 몇 번 나오고 있는지를 세는 방법으로 이용하시면 되니까 count if 함수 이용해서 이 범위 내에서 자 이렇게 지정을 하면 1, 2, 1, 2, 1, 2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절대참조 얘들은 다 절대참조여야 되니까 범위들은 다 잡아서 절대참조로 바꿔주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n번째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들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엔터키 눌러서 한번 확인시켜 보면 여긴 4번이 나오겠죠. 얘는 복사해보면 5번이 나와요. 이 조건에 맞는 게 5번이니까. 얘는 복사하면 요 2020-02에 해당하는 첫 번째 값이 불려질 거니까 여섯 번째 값이 나오죠. 이게 지금 순서대로 되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제가 이거를 좀 바꿔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저는 이걸 날짜 데이터로 불러와서 이거 똑같이 가져오면 안 되지. 이건 세 번째라고 하고 자, 세 번째 중에 값을 하나 자, 이렇게 바꿔놓으면 번호가 다르게 나오죠. 이게 2020-01이 네 번째 행과 아홉 번째 행에 있다라는 거거든요. 여기가 네 번째 행하고 아홉 번째 행. 그죠? 제가 고쳐진 위치에 맞춰가지고 지금 번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작정 순서대로 나오는 게 아니다. 그래서 드래그 해보면 이렇게 값을 가져와야 될 행번호 위치들이 모두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인덱스 같은 함수들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내가 원하는 조건에 맞는 데이터를 불러올 수 있게 되죠. 자, 여기다가 인덱스 함수를 쓰고 내가 가져와야 될 값은 얘잖아요. 이 범위 안에 있으니까 F4키 누르고 자, 여기에 있는 값들이 이제 네 번째 행인데 여기가 4행이니까 네 번째 행은 여기에서 첫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3을 빼주면 되겠죠. 엔터키 누르고 복사해주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아까는 뭐 사과 이렇게 나왔지만 피자 이렇게 다 똑같은 값이 나왔지만 이번에 다른 값들이 나오고 있죠. 그죠? 다른 값들이 나오고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런 수식 작성 방법들이 조금 어렵잖아요. 복잡하고. 자,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이런 식의 똑같은 번호로 입력을 하게 되면 이게 중복 조건이기 때문에 이걸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복잡한 수식 같은 것들을 작성해 나가는 거죠. 만약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런 번호들을 신경 써서 사용하신다라 그러면 이런 값들은 반드시 고유해야 돼요. 고유한 값이어야 이런 복잡한 작업 안 하고 그냥 vlookup 함수만 써가지고 원하는 결과 돌려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제가 함수 같은 거 설명드릴 때 얘기 드리는 게 먼저 작업해야 하는 것들이 조금 복잡하다라고 하더라도 이 딱 상황에 맞는 정확한 값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그 훈련을 해야 뒤에 가서 쉽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앞에서는 좀 쉽게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뒤에 가서 수식이 어려운 거죠. 자, 이런 거 보시면서 이거 어렵다라고 얘기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항상 이 앞단에 이런 코드값 같은 거 관리하실 때 정확한 고유한 값을 사용하도록 훈련을 해보시면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나가시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다. 그래서 뭐 그게 아닌 경우에는 뭐 이런 식의 수식들을 좀 사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니까 참고해서 학습을 해 들어가시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얘는 일정 부분 배열을 이용하는 부분이기도 하니까 하위 버전 사용자들은 이런 수식 입력할 때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를 눌러가지고 입력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입력했음에도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컨트롤 시프트 엔터 키로 눌러서 수식 결과를 확인해 보시는 것들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엔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